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정확히 19년 전 화요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넨 안보회의 연단에 올라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신화와 허구를 산산조각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의 경고에 귀 기울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러시아에게 있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는 언제나 미국이 규칙을 정하고 명령을 내리는 체제를 의미하는 약어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소위 정치학자라는 사람들도 규칙 기반 국제질서라는 말의 뜻도 모르고 뇌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뮌헨에서 청중들에게 이 용어를 아무리 미화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한 가지 상황, 즉 하나의 권력 중심, 힘의 중심, 의사결정 중심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그것은 한 명의 주인, 한 명의 주권자가 있는 세상이라면서 결국 이것은 그 체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주권자 자신에게도 해롭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파멸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러한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경시하며 일방적이고 종종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푸틴의 연설 이전 10년 동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고 코소보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며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습작전을 주도했습니다. 푸틴의 연설 4년 후 나토군은 리비아에 7,000발 이상의 폭탄을 투하하며 무아마르 카다피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의 권력을 지하디스트와 노예 상들에게 넘겨줬습니다. 푸틴은 2007년에 국제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돌담과 같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냉전 이후 나토가 동진을 멈추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은 상호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 주도의 나토가 이미 국경을 밀어붙였다면서 이러한 확장은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듬해 나토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불특정 미래 시점에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보장하는 악명 높은 부쿠레슈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서양주의적 네오리버럴 기득권층은 푸틴의 심오하고 열정적인 경고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장은 2018년 회의에서 푸틴의 불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병력과 군사 기반 시설이 러시아 국경에 집결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전쟁터가 체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돈바스에서 수천 명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라브로프는 유럽 지도자들이 민스크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 협정은 표면적으로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서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고 러시아 사용자가 대다수인 두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민스크 협정이 결렬되고 2022년 분쟁이 격화되자 유럽과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해당 협정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07년 뮌헨 연설 당시 푸틴은 그 연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글로벌리제이션과 단극 세계 질서의 종말을 예견했습니다. 푸틴은 그 순간의 드라마, 의미, 그리고 미학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적대국으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적의 본거지에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연설은 예언적이라고 불립니다. 푸틴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현실주의자입니다. 2007년까지 세계 정세의 우려스러운 추세는 이미 파악되고 분석됐습니다. 서구식 세계화 모델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푸틴은 다가올 문제들을 큰 소리로 경고한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세계적 위험이 어떻게, 왜 현실화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서방 주요 국가들은 국제법 대신 힘을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정치적 관행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향의 근본 원인이 냉전 시대 고정관념, 이중잣대, 그리고
블록 중심적 사고방식의 지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나토의 동지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제경제, 안보와 공정한 무역 경쟁 원칙을 준수하자는 러시아의 제안 또한 묵살당했습니다. 더욱이 서방은 노골적인 경제, 에너지 테러를 자행해 왔습니다. 유조선 나포나 노르드스트림 폭파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푸틴은 또한 글로벌리스트들이 국가를 다국적 기업에 전능함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예견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시행하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신식민주의적 팽창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다국적 기업들이 남반구 국가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후와 이민 문제를 거론하는 것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이미 그때 그들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는 미넨 연설에서 세계 다수 국가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남아공이 아직 가입하지 않았던 브릭스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많은 사람들이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일극 체제의 세계 질서가 숭배되고 절도화됐으며 모든 반대자, 모든 비판자는 열린 사회의 적, 반동분자, 음모론자로 낙인찍혔습니다. 더욱이 예언자는 자신이 비난하는 자들에게 박해받고 신성모독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푸틴의 연설 나흘째 되는 날 LA타임즈는 포효하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악의적인 기사는 미국 외교협회 연구원인 맥스 부트가 썼습니다. 기사에서는 러시아 지도자의 발언을 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불길하고 터무니없는 수사이자 러시아가 여전히 강대국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려는 한심한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푸틴과 러시아는 온갖 비방과 거짓의 폭풍에 시달려왔습니다. 글로벌 주유소, 파탄난 경제 이야기 등등 수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나 알다시피 역사 자체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예측이 옳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예측은 실현됐습니다. 러시아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의 구축과 러시아의 구축권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비록 느리지만 확실하게 끈적거리고 악취나는 세계주의의 물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